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머리를 시원하게 풀어드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경제 듣기만 해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신다고요? 하하, 걱정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폴 크루그먼의 명품 교과서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볼 거니까요. 경제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핵심 원리인 상호작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마트에서 그냥 무심코 우유 하나를 집어드는 행동. 이게 정말 나 혼자만의 일일까요? 사실은요, 그 우유가 제 손에 들어오기까지 저 멀리 농장의 농부부터 시작해서 공장 직원, 운송기사님, 마트 직원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노력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에서 경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럼 이 복잡한 상호작용의 첫 번째 비밀은 뭘까요? 바로 교역의 이익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왜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뚝딱뚝딱 모든 걸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살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함께 할 때, 즉 서로 벌해할 때 모두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하죠? 한 명은 사냥을 잘하고 다른 한 명은 낚시를 잘해요. 그래서 각자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나중에 음식을 서로 바꾸는 거죠. 만약에 각자 알아서 사냥도 하고 낚시도 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굶주렸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교환하는 것, 이게 바로 교역이 만들어내는 마법입니다. 아니, 그냥 서로 물건을 바꾸는 것뿐인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걸까요?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분업, 다시 말해 전문화에 있습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애덤 스미스가 옛날 핀 공장에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걸 본 거죠. 노동자 한 명이 혼자서 핀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면 하루에 몇 개 만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10명이 모여서 한 명은 철사를 자르고 한 명은 뾰족하게 갈고 또 다른 한 명은 핀머리를 붙이는 식으로 일을 나누니까 와, 하루에 수만 개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생산성이 그냥 폭발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분업의 힘이고 경제성장의 엔진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각자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서 전문화하고 또 교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이 완전 난장판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시장은 저절로 질서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상호작용의 두 번째 원칙, 시장은 균형을 향해 움직인답니다. 여러분, 사람 붐비는 대형마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계산하려고 줄을 섰는데 이상하게 어느 계산대든 줄 길이가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어느 한 줄만 막 엄청 길고 다른 줄은 텅 비어있고 이런 경우 잘 없잖아요. 경제학에서는 바로 이 상태를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 줄에서 저 줄로 옮겨봤자 뭐 딱히 이득 볼 게 없는 바로 그 상태. 다시 말해 누구도 지금 자기 행동을 바꿔서 더 나아질 수 없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옆에 새로운 계산대가 짠! 하고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긴 줄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쪽으로 막 달려가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모든 줄의 길이가 다시 비슷비슷해집니다. 이제는 줄을 바꿔봤자 아무 소용없는 상태. 바로 새로운 균형이 딱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트 점장님이 여러분 줄 좀 맞춰주세요 하고 소리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지시도 없이 그냥 각자 조금이라도 빨리 계산하려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모여서 저절로 질서를 만들어낸 거죠. 애덤 스미스는 이걸 보고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알아서 척척 질서를 만들어 간다면 그럼 그 목표는 대체 뭘까요? 바로 여기서 경제의 아주 중요한 목표, 세 번째 원칙인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경제학에서 효율성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낭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진 자원을 탈탈 털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가치를 뽑아내는 상태. 피자로 비유하자면 피자 파이를 가능한 한 가장 크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바로 이 문장처럼요. 효율적인 경제란 서로에게 이득이 될 만한 기회를 정말 남김없이 싹 다 사용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개선할 점이 없는 가장 최적의 상태인 셈이죠. 근데 파이를 무조건 크게 만드는 것만이 다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 파이를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공평성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효율성과 공평성은 종종 서로 부딪히기도 해요. 이거 보세요. 정말 우리 생활 속에 계시죠?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은 공평성을 위해서 만들어둔 거예요. 주차 공간만 놓고 보면 저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그 비효율을 감수하더라도 공평함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약속한 겁니다. 바로 이 효율성과 공평성 사이의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지막 네 번째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시장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때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유명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도 가끔은 실수를 하거든요. 시장이 스스로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시장의 실패라고 불러요. 바로 이럴 때 정부라는 보이는 손이 나서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시장은 왜 실패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처럼 어떤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때, 혹은 교통체증처럼 시장이 알아서 해결하기 너무 벅찬 문제들. 이럴 때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4가지 핵심 원칙을 알아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처음엔 복잡해 보였지만 알고 보니 우리 일상과 아주 딱 붙어있는 이야기들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싹 정리해볼까요? 첫째, 교역하면 이득이다. 우린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잘 삽니다. 둘째, 시장은 균형을 찾아간다. 정말 신기하게도 알아서 질서가 잡혀요. 셋째, 자원은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낭비는 금물이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가끔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시장이 못하는 일은 정부가 나서서 개선할 수 있다는 것까지 딱 정리되시죠? 이 원리들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수많은 사회 문제들, 과연 어디까지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고 또 어디서부터는 정부라는 도와주는 손이 개입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균형점을 찾아가는 여정, 어쩌면 그게 바로 경제학의 진정한 시장일 겁니다.